문턱이었습니다. 조 여사님은 화장실로 가다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골반이 부러졌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에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휠체어를 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문턱이 높았습니다. 복도가 좁았습니다. 화장실 문이 작았습니다. 조 여사님은 집 안에 갇혔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딸이 와서 돌봐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딸도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올 수 없었습니다. 조 여사님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10년 전 이 집을 선택할 때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말입니다. 내가 다칠 수 있다는 것을,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을, 휠체어를 탈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65세는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방심했습니다. 하지만 75가 된 지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년분들이 집을 고르실 때 가장 많이 간과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의 신체 변화입니다. 지금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걸을 거라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집은 바꿀 수 없습니다.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62층짜리 주택을 구입하셨습니다. 마당도 있고 공간도 넓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운동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했으니까요. 10년이 지났습니다. 70이 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염이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한 계단씩 쉬면서 올라야 했습니다. 내려갈 때는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넘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침실이 2층에 있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려면 1층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공포였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밤에 물을 못 마셨습니다. 화장실 가기 싫어서였습니다. 75가 되자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계단을 오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김 선생님은 1층에서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2층 침실은 쓸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60일 때는 상상도 못했다고, 75세에 계단을 못 오를 줄 몰랐다고 후회하셨습니다. 평면 구조를 선택했어야 했다고, 모든 공간이 한 층에 있는 집을 샀어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박 여사님은 65세 뇌졸중이 왔습니다. 왼쪽 몸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이 문제였습니다. 문턱이 많았습니다. 각 방마다 문턱이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문턱을 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주 걸려 넘어졌습니다. 다칠까봐 무서웠습니다. 화장실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좁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변기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벽을 짚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샤워는 더 위험했습니다. 욕조가 있었는데 들어가고 나오기가 불가능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딸이 와서 화장실을 개조했습니다. 문턱을 없앴습니다.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변기를 높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욕조를 없애고 샤워부스를 만들었습니다.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지어졌으면 좋았을 거라고, 집을 선택할 때 장애 대비를 했어야 했다고 후회하셨습니다. 건강할 때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도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선생님은 70의 배우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큰 집에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 관리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구가 나갔습니다. 천장이 높아서 바꿀 수 없었습니다.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했는데 무서웠습니다. 넘어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전구가 나간 채로 지냈습니다. 어두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배우자가 다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수리기사가 왔습니다. 고쳤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나갔습니다. 혼자서는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밤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면 무서웠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면 잠을 못 잤습니다. 경비가 없는 빌라였기 때문에 더욱 불안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매일 밤 불안에 떨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 때는 몰랐다고, 혼자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후회하셨습니다. 경비가 있고 관리가 잘 되는 아파트를 선택했어야 했다고, 혼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을 골랐어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따로 있었습니다. 최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최할아버지는 65세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이 잘 안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영구적이었습니다. 최할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이 문제였습니다. 현관문이 좁았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매번 휠체어에서 내려서 걸어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넘어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복도도 좁았습니다. 휠체어가 돌 수 없었습니다. 각 방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거실 이외에는 머물 수 없었습니다. 침실도 못 갔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61대는 상상도 못했다고, 휠체어를 탈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후회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휠체어 액세스가 가능한 집을 선택했어야 했다고, 문 너비, 복도 너비, 문턱 유무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후회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가장 간과되는 리스크일까요? 첫째, 지금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65세는 대부분 건강합니다. 계단도 잘 오르고 걷기도 잘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째, 불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고려하는 것이 불길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안 그럴 거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외면합니다. 생각조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셋째, 비용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무장애 설계는 비용이 더 듭니다. 문을 넓게 해야 하고 경사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손잡이도 달아야 합니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넷째, 선택지가 적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집이 장애 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나중에 개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조는 더 비싸고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평면 구조를 선택하십시오. 모든 생활 공간이 한 층에 있어야 합니다. 계단은 피하십시오. 나중에 오를 수 없게 됩니다. 침실, 화장실, 주방이 모두 같은 층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문과 복도를 확인하십시오. 문 너비가 최소 80cm는 되어야 합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너비입니다. 복도도 넓어야 합니다. 휠체어가 돌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문턱을 없애십시오. 문턱이 있으면 걸려 넘어집니다. 휠체어도 못 다닙니다. 문턱 없는 집을 선택하십시오. 이미 있다면 제거하십시오. 넷째, 화장실을 점검하십시오. 넓어야 합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손잡이를 달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변기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낮으면 일어나기 힘듭니다. 다섯째, 미끄럼 방지를 하십시오. 화장실과 주방 바닥이 미끄러우면 위험합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십시오. 카펫도 고정하십시오.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조명을 충분히 설치하십시오. 어두우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밤에도 밝아야 합니다. 복도와 화장실에 센서 등을 달면 좋습니다. 자동으로 켜지니 안전합니다. 일곱째, 경비와 관리를 고려하십시오. 혼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비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이 안전합니다.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비가 안 된 집에 사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개조하십시오. 문턱을 없애고 손잡이를 다십시오. 비용이 들어도 하십시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나중에 다쳐서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새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10년 후, 20년 후를 양상하십시오. 휠체어를 탈 수도 있다고 가정하십시오. 그래도 살 수 있는 집인지 확인하십시오. 그게 진짜 좋은 집입니다. 가격이나 입지보다 중요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경각심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미래를 대비하시고 안전한 집을 선택하시어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